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 국가 공인 미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2002년 최초의 의과대학 출신 미스 코리아로 여러분을 놀라게 했던 주인공 금나나 씨. 연예계로 진출할 것이다 이런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리고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국내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금나나 교수를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느 학과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우리가 먹는 식생활, 음식과 아니면 생활 습관이 질병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계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그런 역학이라는 과목을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역학?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역학조사 한다 네, 같은 역학이에요. 같은 거예요? 네, 네. 역학 내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걸 우리가 전염병 역학이라고 하고, 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음식 섭취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영양 역학이라고 해서 역학 아래에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추적해서 그 개통도를 그려낸다. 네, 그렇게. 인과관계와 원인 결과를 소명해낸다. 이런 학문을 역학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원인과 결과 두 변수를 두고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밝히는 게 이 역학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저는 박사학위로 역학 전공했어요 이러면 사주 보는 줄 알고? 네, 어떤 분들은 사주 역학을 미국에서 또 가르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과 쪽 공부하신 분들은 양자 역학의 그 역학을 양자 역학, 네. 물리학에 나오는 거? 네. 근데 이 역학은 영어로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해서 사람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이 영양 역학에서 이미 정설로 딱 규명된 네. 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역학이라는 이름만 생소할 뿐이지 이미 일상 뉴스에서 접하고 계시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아침밥을 먹으면 비만의 위험도가 낮아진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암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것들을 기사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네, 이런 기사의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역학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요즘 그러면 관심 갖고 연구하는 쪽은 뭡니까? 뭐와 뭐의 관계를 요즘 연구하세요? 저는 뭐와 관계라기보다는 일단은 질병을 먼저 잡아줘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주로 비만이랑 대장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비만 중에서도 요즘 의학도 정밀의학에서 점점 맞춤형 의학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비만도 단순히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자 정보, 요즘은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맞춤형 식단을 처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체중 조절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까 안 할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 통계적으로까지 하려면 네. 그냥 한두 케이스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참여자를 모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려운 연구네요. 근데 재밌어요. 제가 워낙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더 지금 그 대학에 가신 지가 3년? 네, 3년 됐어요. 그죠? 네, 2017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임용돼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딱 보면 네. 그 옛날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던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건 전혀 모르고 네.
아유, 굉장히 키가 크신 여 교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느 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키가 크신 요 교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학생들이 티를 안 내고 실제로 조금 제가 한때 언론의 매스컴을 많이 탔을 때랑 지금 오는 입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다르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근무하기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재미있는 일화는 제가 한 아세안 센터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한 아세안 센터. 네, 네. 예.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그 교류 관계를 이렇게 교류 관계를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있는 세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에 있는 기구예요. 거기서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아세안 국가,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하는데 한국에서 유학 중인 태국 학생이 네. 제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거기 있는 글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서 놀랐던 적은 있었어요. 그 책까지 찾아봤다는 거는 네. 저분은 옛날에 미스 코리아하고 유학 시절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걸 조금은 알고 있는 네, 관심을 네. 갖고 있는 친구로군요. 네네. 한국 학생은 없었어요? 가져와서 사인해달라는? 저희 학교 내에서 그런 학생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조금 수업을 듣고 하다가 보면 검색해보면 금방 알 텐데요, 학생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죠? 그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표는 안 낸다? 네, 표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수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네. 그동안 이제 공부하던 것하고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친 거하고 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때요? 배울 때는 아무래도 힘들다는 생각이 더 강한데 가르칠 때는 보람된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한 지가 이제 어연 그렇죠.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아이 컨택도 하고 반응도 살피고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 내는 걸 좋아해서 애들이 잘 맞추면 아이스크림도 자주 사주고 하거든요. 그런 생동감이 좀 많이 그리워요,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네, 너무 이렇게 퀴즈를 잘 맞추고 하면 기특해서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수업 중간에. 중간에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1층에 매점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수업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학생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아무래도 나이 차가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언니, 동생, 뭐 누나, 동생처럼 친해지는 것 같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후배들이랑 밥 사 먹으러 다니는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밥을 되게 자주 같이 먹어요. 일단은 먹고 저희는 일을 하더라도 시작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적어도 너희들은 굶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확실히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당연하죠. 많이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적성에 맞아가요? 교수 생활이 이제 앞으로 뭐 몇십 년 더 해야 될 텐데. 너무 이렇게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 임용됐을 때는 누가 저보고 교수님 이러면 그 이름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부담으로도 다가오고 어색하고. 근데 이제는 어느덧 3년 차인데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교수가 천직이구나. 네. 그래요? 네. 연예인이 천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 녹화를 하고 있지만 뭔가 여기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불편한 자리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뭔가 강단에 쓰면 뭔가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편한데. 네, 이 방송국에 오면서 느끼는 게 뭔가 색다른 경험이기는 한데 나한테 맞는 옷은 아니다. 예쁠 때 불편한 옷이다라는 그래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 방송을 매일매일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면 좀 익숙해지니까 달라지겠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유혹을 많이 받긴 받았었죠. 보통 제가 이렇게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면 그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자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단골로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지금 무대생이신데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연예계 진출 의향이 있으세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저는 연예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어떤 그쪽에서 제안을 많이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뭐 수도 없이 받았을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간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어려서부터 키가 크고 예뻤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예쁘다는 얘기는 들으면서
자랐었어요. 키도 컸고 네, 어려서부터. 네. 또 아빠가 체격이 체격이 좋으셔서 체육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체형도 이렇게 길쭉길쭉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미적으로 칭찬은 많이 받으면서 운동도 자랐어요. 많이 하셨어요? 체육 선생님이면. 네, 매일 하루 종일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뭐 탁구도 가르쳐 주시고 배드민턴도 해주시고 롤러스케이트도 같이 하고 항상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게다가 운동으로 나름 단련된 네. 그런 신체를 갖고 계셨다. 네, 네. 계속 그러면서 자랐다. 네, 네. 중학교 가기 전까지만. 그 이후에는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뭐 공부와 어떤 놀이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는데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뚱뚱해지죠? 뚱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엄마는 제가 공부 잘하고 성적 받는 것을 더 좋아하셨고요. 엄마는 그랬고. 네, 아빠는 제가 좀 살안찌고 날씬하게 크는 걸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서로 다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어머님도 교사신 걸로? 네, 엄마는 가정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은 네. 신체 위주고 네, 맞아요. 어머니는 이제 네. 성적 위주고 네. 그 둘을 겸비하느라 힘들었다. 제가 좀 효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록 맞벌이 부부셨지만 항상 퇴근하고 오시면 저랑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착한 딸이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착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는 네. 배가 나오고 말더라.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고등학생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의대를 간 거는 네. 왜 의대를 갔어요? 본인의 희망이에요? 아니면 뭐 부모님의 권유예요? 저는 항상 제 의지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시다 보니까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도 외할머니를 더 좋아했는데 외할머니께서 관절염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편찮으시니까 내가 빨리 의사가 돼서 우리 할머니 내가 고쳐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고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되었을 때는 공부 잘하는 이과생이 주로 가는 곳은 의대고 문과생이 가는 곳은 법대듯이 하는 그런 어떤 불문율의 공식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의대로 그래서 네.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니 공부를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특목고를 제가 가다 보니까 가도기는 있었지만 의대에 대한 꿈은 저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키도 크고 뭐 학교 내에서도 얼굴 예쁘다고 뭐 이름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살찐 여성은 긁지 않은 복권과도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어봤어요. 여성의 최대 성향은 다이어트라고 할 정도로 다이어트 전후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살이 쪄 있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눈, 코, 입이 살에 파묻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그냥 시골 소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도저히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럼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좀 그랬겠네요. 아니죠.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입시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월달 입학 개강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네. 그래서 혹독하게 그때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던 거예요. 이제 12월달 말부터 시작을 이제 나는 해서 대학 입시까지 해놨으니 이제 다시 신체다. 네, 신체다. 이래 돌아가서 이제 왜 대학교 1학년에 대한 낭만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캠퍼스 커플에 대한 꿈도 있고 축제도 여러 가지 가야 되고 미팅도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도전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100일 만에 10kg를 실제로 감량을 해서 약간 한골 탈퇴를 한 거죠. 그 시기 동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어떻게 다이어트 했어요? 그때 100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랐었어요. 그래서 주로 식단 조절과 운동을 처방을 해가지고 매일 했는 것을 인터넷
통해서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그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지도해주는? 코치님이 계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의 처방에 따라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량 늘려가면서 100일 동안을 완성하고 나니까 10kg 감량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코치하는 대로 따라 한다고 다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결코 쉬운 게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는 이거 100일만 끝나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리라. 100일만 끝나고 나면 이제 운동은 절대로 안 하리라라는 그런 각오로 좀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 지난 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아니요. 근데 100일 지나고 나서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게 되니까 아이고, 바로 또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이어트가 계속 연장이 된 거죠. 네, 그럼 본의 아니게. 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때 거의 신청서를 받을 때가 3월 중순인가 말이었을까 했을 1학년 1학기 거예요. 초? 네, 제가 다이어트 끝냈을 때가 거의 3월 말이었거든요. 예. 끝난과 동시에 이제 미스 코리아 신청서 접수를 하게 돼서 계속 이제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된 거죠. 그 미스 코리아 신청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저는 그냥 이제 대학교 생활의 낭만을 꾸미면서 어떤 오빠가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이게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을 한다고 TV 광고가 나왔는데 그걸 보셨다고 오늘이 접수 마지막 날인데 한번 출전해 보지 않겠느냐고. 아버지가 권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잠시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내 그래서 달라진 몸매를 한번 네. 뽐내고 싶다. 뭔가 그냥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원서를 냈었어요. 네. 아버지는 왜 그걸 권유했대요? 나중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아빠 제자분들 중에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여하신 학생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때마다 아빠가 막 응원도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딸이 어릴 적부터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으니까 네. 아빠 마음에는 네. 내 딸도 한번 참여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좀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되네요. 체육교사 출신이시니까 네. 체육교사는 네. 아마 무슨 발레도 하고 뭐 하고 하던 학생들을 많이 또 지도했을 것이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 중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친숙했다 이거로군요. 네, 아빠한테는. 근데 그 아버지도 아마 권하면서 네. 미스 코리아 지인 될 거라고 뭐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전혀 상상 못 하시죠.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선 대회 나가기 전에 경복이라는 지역 경선. 예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예선장에 저를 이제 태워다 주시고 이렇게 다른 후보들을 보니까 예쁜 후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속에서 우리 딸이 입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출중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진이 된다는 것은 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운이라고 표현하여 보통 된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왜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뭐 미용실 원장님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도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까? 저만 두고 봤을 때는 본인의 케이스를 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예선 마지막 날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합숙 기간에는 스스로가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네. 바로 합숙으로 들어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그래요?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역에서 합숙을 들어가는데 어.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화장품 기초 바르는 순서도 몰랐고 머리도 고작 해봤자 질끈 묶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뭐 갓 대학 신입생인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실도 안 다녀봤을 거고 제대로. 뭐 다녀봤자 그냥 커팅하는 그러니까,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대회 당일날은 전문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어떤 워킹이라든가 뭐 인터뷰 준비라든가 그런 트레이닝을 겪지 않았는데도 당선을 된 거 보면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하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유명 미용실에서 미리 미스코리아 나가고 싶은 후보들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해요. 예. 근데 그런 후보들을 보면 확실히 좀 달라요. 이렇게 같이 합숙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후보들 보면 쟤는 화장 잘하는구나, 워킹도 멋있구나 그런 거는 많이 느꼈어요. 다른 후보를 그리고 보면서. 보면서 좀 따라했군요. 네, 보면서 따라하고 또 합숙 기간 동안 주최 측에서 좀 훈련도 시켜줘요. 가르쳐주죠. 네, 그러니까
TV에 내보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또 빠르게 습득을 한 거로군요. 네, 눈치껏 습득을 한 것 그렇게 같아요. 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네. 곧바로 또 본선으로 갑니까?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텀이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 예선이 뭐 4월이었고 바로 뭐 2주 뒤에 바로 본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본선도 또 그렇게 합숙하고? 네, 한 3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음. 후보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본선 대회 때 영상도 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그렇죠. 무대 연습도 하고 안무 예. 연습도 하고 많은 것을 거기서도 또 준비하는. 트레이닝을 받고. 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경쟁자들을 다 이렇게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대략 처음에는 내가 몇 등쯤 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딱 봤을 때 출중한 후보들이 많으니까 본선 그러니까 딱 7명 수상자 7명 안에만 들어도 나는 성공이다. 딱 그 생각은 했었어요. 7명 안에 들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상 발표를 하잖아요. 왜? 네, 네, 네. 끝내 안 불렸잖아요. 네, 네, 마지막까지. 네, 네. 어땠어요, 느낌이? 기분이 오묘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진이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도 정말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대회 당일날까지 특히 직전에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왜요? 그 무대 왜요? 준비를. 왜요? 그게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방송. 네,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안무 연습하고 가면 씻고 자기 바쁘고 또 다이어트도 극심하게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몇백 그램이라도 더 빼보겠다는 마음으로 잘 안 먹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최고로 이제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 이야.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제는 좀 집에 가서 마음 편히 먹고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당선 소감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라는 어떤 의미의 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When life's cut too deep and left you hurting, the future you had hoped for is now burning, and the dreams you held so tight have lost their meaning, and you don't know if you ever find the healing. You're gonna make it. You're gonna make it, and the night can only last for so long. Whatever you're facing, if your heart is breaking, there's a promise for the ones who just hold on. Lift up your eyes and see. The sun is rising. Sun is rising. Just look beyond. Sun is rising. Sun is rising. Whatever you're facing, if your heart is breaking, there's a promise for the ones who just hold on. The sun is rising. Yeah, yeah. Yeah. Even when you're counting in your doubt, just look.